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할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LG그룹의 계열사로 카메라 모듈,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판, 차량용 전장 부품, IoT 부품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1970년에 금성 알프스 전자를 시작으로 2008년 한국거래소 코스피에 상장되어 꾸준히 성장 중인 회사입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군으로는 스마트폰 및 자동차의 카메라 모듈과 기타 자동차 전기 부품, 3D 센싱 모듈, 반도체 기판, 무선통신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성이 좋지 못했던 LED 사업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면서 정리했지만 자동차용 LED는 팔지 않고 사업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중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사업군으로 자동차, 특히 시장이 급성장 중인 전기차에 사용되는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전장 사업이며 그 외 5G 시장의 팽창에 따른 통신 관련된 사업, 그리고 반도체 기판 사업입니다. LG 이노텍의 차트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주봉으로 본 차트입니다. 2018년 주가는 사상 최고점인 18만 원을 기록하였지만 사업의 불확실성과 영업이익의 소폭 하락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말까지 1년 넘게 하락해 8만 원대까지 떨어지는데 특별한 악재가 없었던 것에 비해 상당히 많이 하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슈로 인해 2020년 9월 최저점인 7만 5천 원대를 기록한 후 반등을 시작합니다. 2019년부터 LG 이노텍은 잠시 주춤했던 시기를 금방 이겨내고 영업이익을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코스피 상승률의 2배가 넘는 17만 원까지 다시 오릅니다. 그리고 잠시 조정 기간을 거쳐 1월 말에는 사상 최고점인 24만 8천 원을 기록했다가 다시 조정기에 들어가 현재는 19만 원대 가격에 있습니다. 21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순이익이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엄청난 실적을 보였는데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매도와 함께 공매도가 더해져 주가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증권사에서는 LG 이노텍이 사상 최대 실적으로 앞다투어 목표가를 상향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사상 최대 매출에서 오히려 매도 폭탄으로 하락이라니 주주들은 정말 열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상을 해석해보면 기관들은 이미 LG 이노텍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주가를 급하게 끌어올린 것이죠. 개인들은 순진하게도 그들이 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뒤통수 맞은 격이지만 사실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은 이미 다 반영되었다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다 해먹을 만큼 해먹어 난 이유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1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으나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 약 20% 정도 하락했고 조정받을 만큼 조정받았으니 앞으로 LG 이노텍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워낙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증권사 레포트 등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를 시간을 내서 재무제표를 분석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이노텍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중요하게 봐야 할 사업군으로는 전장 사업, 통신 사업, 카메라 모듈 사업, 반도체 기판 사업입니다. 먼저 카메라 모듈 사업의 경우에는 그동안 LG 이노텍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광학 솔루션 사업으로 불리기도 하는 카메라 사업은 최근 몇 년간 스마트폰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LG 이노텍의 매출을 끌어올려줬습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에 LG 이노텍의 제품이 사용되어 수혜를 톡톡히 봤죠. 최근 아이폰 12 판매가 흥행하면서 1분기 매출을 끌어올린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에서도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세한 계획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센서 시프트, 카메라 모듈, 구조강 3차원 센싱,
비행시간 측정 등의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특히 센서 시프트의 경우 격렬한 움직임에도 사진이 떨리지 않고 선명한 화질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폰 12에 이어 아이폰 13의 흥행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여러 증권사들도 LG이노텍의 광학센서 사업부의 매출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발표했죠. 이것은 작년부터 LG이노텍의 재무제표 중 재고자산을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이폰 12의 출시 전 재고자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수량이 악성 재고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만큼 제품 출하량이 그만큼 늘 것이라는 뜻이고, 곧바로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올해도 아이폰 13의 출시에 맞추어 LG이노텍의 재고자산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또 한 번 매출액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분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LG이노텍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사업군은 전장사업이죠. 여기서 잠시 전장사업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장사업이란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자장치 부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전장이란 전자장치의 줄임말이죠. 날이 갈수록 자동차에는 자동접히 사이드 미러부터 자율주행까지 모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전자제품이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전기차는 자동차 그 자체가 전장 부품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전자장치를 포함하죠. LG이노텍은 전장 사업을 키우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돌파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1분기 매출이 2조 6천억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LG이노텍에게 10조 원의 매출은 실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동안 LG이노텍이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도 카메라 모듈과 LED 사업이 거의 전부인 회사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밥벌이는 하지만 성장성에 큰 기대를 안 했죠. 그러나 전장사업 진출과 반도체 기판 사업이 공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최근 재평가되어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LG이노텍은 애플과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회사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애플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 프로젝트인 애플카 프로젝트에서 다른 회사보다 협업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애플카는 현대차와 협력을 검토하다 무산된 적 있죠. LG전자가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와 합작하여 LG 마그나를 설립하고 애플의 전기차 프로젝트가 공식화되며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LG는 하고자 하며 전기차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LG그룹사 안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전장 부품, 인포테인먼트, 모터 등 전기차에 필요한 상당수의 부품을 이미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LG전자와 LG이노텍이 전기차 사업에 많은 투자와 빠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애플의 협력사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기대할 만하며 LG이노텍이라는 회사를 재평가하고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료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는 반도체 기판 사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사업은 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영업이익의 약 37%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이노텍 하면 핸드폰 카메라 만드는 회사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는데 사실은 반도체 기판 사업의 성장이 상당히 좋죠. 스마트폰 기판 사업에는 5G용 스마트폰용 기판을 퀄컴에 납품하고 그 퀄컴 칩을 아이폰 5G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퀄컴사의 실적 증가에 따라 LG이노텍도 매출이 성장하는 구조죠. 그동안 주춤했던 5G 통신 사업과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한번 성장을 준비하고 있어 LG이노텍의 안테나 기판 등 패키지 기판 사업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전장 사업과 반도체 기판 사업이 현재 LG이노텍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축이 된 거죠. 그 외 재료로는 메타버스용 AR, VR 기기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카메라 모듈 사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 경쟁사인 중국 오필름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애플에서의 매출을 LG이노텍이 더 가져올 수 있다는 뉴스 정도가 있네요. 이렇게 호재가 가득한 LG이노텍의 주가가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까요? 회사와는 별개로 생각지 못한 대외적인 악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 반도체가 필요한 모든 분야의 제품이 생산 차질이 생긴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종목 분석 때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부족 현상입니다. 애플도 이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아이폰 13의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LG이노텍의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사업 매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반 이상이 아이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3의 생산 지연 및 차질 뉴스는 LG이노텍의 생각보다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족 문제는 통신 사업과 전장 사업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부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그에 따라 LG이노텍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장 사업 또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부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 영상 중 현대차 분석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동차 업계 또한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LG이노텍의 전장 사업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자동차가 생산되지 않으면 LG이노텍의 전장 사업 또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게 되겠죠. 설령 올해 반도체 대란과는 별개로 매출이 잘 나온다 해도 당장의 악재 심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뉴스나 증권사 리포트는 LG이노텍에 대해 온통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는데 현실은 이런 문제들이 LG이노텍의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제 LG이노텍의 투자 결론입니다. 그동안 LG이노텍은 광학솔루션인 카메라 사업부가 주력인 회사였고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LG이노텍을 카메라와 통신장비 생산 회사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평가절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LG이노텍의 사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전장 사업과 반도체 기판 사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LG이노텍이라는 회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큰 폭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비록 현재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주가가 주춤하고 있고 공매도에 타켓이 되고 있어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반도체 악재는 머지않아 반드시 해결될 문제입니다. 현재 보유자분들께서는 급하게 매도하거나 추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잘한 파도에는 동요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대처가 필요하며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장 비중 있는 매수보다 주가의 출렁임과 횡보를 맞추어 단기 저점에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LG이노텍은 2분기 실적은 1분기와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를 매수 시점으로 잘 잡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LG이노텍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